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책 소개, 책 읽어주는 남자 코너는 손석희가 말하는 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손석희 사장님, 좀 이따가 뉴스를 나오시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은 부경복 변호사라는 분인데, 저 연수원, 사법연수원 때 같은 기수였어요. 근데 뭐 친한 분은 아닌데, 이분들이 뜻밖에도 변호사가 손석희가 말하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잘 분석을 해서 썼고, 그 다음에 책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혜신 박사님 책은 조금 무거운 주제였다고 치면, 이건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면, 옛날에 바루도라고 개고기 논쟁을 손석희 시선집중 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2001년도에 있었던 일이네요. 2001년도에 시선집중에서 했던 인터뷰, 요게 벌써 2001년도 이야기인데 한참 전, 기억이 안 나실 분도 계실 테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논쟁이었어요. 이때 바루도라는 프랑스 사람이 인터뷰하다가 중간에 막판에 그냥 끊어버립니다. 손석희 인터뷰 때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근데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자,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생각과 싸우게 한다.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루도라는 사람하고 이 손석희 사장이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할 때 바루도 씨의 말씀을 듣고 설득되는 쪽보다는 불쾌하게 여기는 반응이 더 많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바루도라는 사람의 말 자체에 대해서 직접 공개하는 게 아니라, 바루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바루도 씨의 말은 설득력 떨어지고 불쾌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쉽게 말해 직설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손석희에게 덤벼들 수가 없는 거죠. 손석희가 상대방이 제3의 상대를 내세워서 이 사람과 싸우게 하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싸우게 하다 보니까 손석희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두 명이 서로 논쟁하다 보면은 싸우게 되는 이유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놨어요. 상대방을 내세운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의 흠을 부각시키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반대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감정 대립으로 치닫지 않는 이성적인 토론으로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토론 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자꾸 토론하다가 싸우게 되고 감정 대립되는 이유가 바로 그 상대방과 직접 싸우기 때문인 거예요. 제3의 생각을 내세워서 그 생각과 싸우게 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자, 생각을 말하지 않고 사실로 말한다.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 논쟁으로 치닫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정적인 논쟁으로. 사실에 대한 질문. 당신은 한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팩트를 물어보는 거죠. 관념이나 생각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다 보면요, 싸우게 돼요. 왜냐면 이건 추상적이거든요. 하지만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 추상적이고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 대립으로 가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리고 오바마의 이제 연설 부분도 좀 소개를 해놓고 했는데요. 자, 다음번 상대방이 알고 있는 예를 든다.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좀 더 논쟁이 풍부해지고 이성적인 토론이 가게 되는데, 특히나 상대방이 아는 사례, 내가 아는 사례만 이야기하면 상대방 모르니까 그것도 논쟁이 되겠죠. 상대방이 아는 사례를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로마 시대 때 브루투스를 물리친 배경도 그런 거였다고 이렇게 그 소개를 좀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르도의 논쟁에서 어떤 손석희가 사례를 들었냐면, 인도에서는 소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느냐. 이건 문화적 차이. 그러니까 인도의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답변이 좀 궁색해져 버렸죠. 인도에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것은 인도의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인도의 소고기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르도 상대방도 잘 알고 있는 사례니까요. 그 다음에 다수에게 합리성을 요구한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던데요. 자, 이 표현을 좀 처음 들어봤는데, 사실 팩트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지만, 무슨 뜻이냐면 개고기를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몇 명 안 되고, 안 먹는 나라가 훨씬 더 많긴 하니까 일단 우리가 소수인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네가 개고기 안 먹는 게 다수인 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되, 그 다수에게 합리성을 요구한다 이거죠. 게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나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게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나라가 소수라고 해서 배척받는다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그 합리적. 그러니까 다수 당신들도 문화적 차이를까지 부정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뭐 동물 보호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좀 문제 있지 않다.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에게 엄격한 통쾌함을 안겨준다. 우리가 흔히 사이다 발언이다 라고 할 때, 이 강자에게 맞서서, 강자가 다수일 때 다수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다수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딱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쾌한 사이다 발언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리 변화 끝에 세우고 돌아선다. 무슨 뜻이냐면 코너까지 몰아간 다음에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을 완벽하게 제압하려고 하지는 않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라고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손석희가 이렇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로 더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 말 자체가 더 이제 게임 끝 이렇게 되잖아요. 듣는 사람들도 되게 깔끔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방식은 내가 상대방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이쪽 말이 맞네 라고 결론 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손석희의 논리는 이성적인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방 바르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 말이 통하는 청취자를 위한 논리 제공이었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거나 토론할 때 상대방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듣는 사람들을 위한 것.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승자이고 패자인지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청문회 스타 노무현의 말하기, 이 대목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상대방의 말로써 상대방의 오류를 보린다. 상대방 했던 말을 들려주면서 본인 스스로의 오류를 이제 드러내게 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준표하고 예전에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토론이 아니라 홍준표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2011년도입니다. 그때
홍준표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 손석희 교수는 출마할 생각 없으세요? 예, 정말 생각 있으면 한나라당에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참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그 말을 발언했는데, 그때 손석희가 정색하면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는 영의가 아니라서요. 이 말 한마디로 제압을 해버렸죠. 영의가 아니라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준표가 3일 전에, 인터뷰 3일 전에 안철수의 출마설이 막 확산되니까, 그러면서 안철수가 50% 압도적 지지를 그 서울시장 출마 관련해서 받고 있었어요. 그러자 후보 난립이라고 평가하면서 철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영희도 나오겠네, 철수가 출마했으니까 영희도 출마하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딱 집어서 저는 영희가 아니라서요 라고 이제 대받아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센스 있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말들은 결국 상대방이 자기 스스로 했던 말을 가지고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이 오류를 스스로 느끼게 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직접 읽어보시고요. 손석희 세당이 말하는 방식을 꼭 손석희는 저렇게 특별한 사람이고 특출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니까 저 사람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분이 하는 방식 중에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이거 안 읽어보면은 손석희는 원래 뛰어나신 분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